북촌 상권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국동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이 안국동이고요. 왼쪽은 송현동입니다. 풍문여고가 있던 자리는 조선 왕실의 별궁인 안국 별궁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별궁은 왕과 왕세자가 결혼할 때 신부를 맞아들이는 곳입니다. 1882년 순종이 마지막으로 결혼을 했던 곳이고요. 이후에는 궁녀들의 숙소로 사용하였습니다. 1936년에 민영위의 증손자인 민덕기가 이 일대의 토지를 사들여서 1945년도에 풍문여고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풍문여고를 서울시가 1030억에 매입을 하여 풍문여고는 2017년도에 강남구 자곡동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는 공예 문화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너편에 북촌에 공방이 한 100여 개가 있고요. 이 맞은편에 인사동 쪽에는 공방이 한 50여 개가 현재 있습니다. 왼쪽 송현동에 그 펜스로 쳐 있는 부지가 보이는데 저기가 약 1만 2천 평 정도 됩니다. 미국 대사관 그 숙소로 사용했던 부지였는데 한진그룹이 2008년도에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에 매입을 하여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 여론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는 복합 문화 그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한진그룹이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시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맞은편 일대가 학교가 있다 보니까 절대 정화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보건법상 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각종 인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풍문여고가 있던 자리였는데 이 풍문여고가 되게 예쁜 학교였잖아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막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현재는 그 서울공예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맞은편이 그 미군 그 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부지고 이 길이 율곡로 3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정독 도성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골목으로 쭉 가다 보면 그 왼쪽 그 뒤편이 덕성여중이고 오른쪽은 덕성여고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학교는 1920년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오래된 학교예요. 이 율곡로 3길이 학교하고 정독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공실들은 거의 없습니다. 업종들은 그에 맞게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멀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있는 저 한옥이 윤보선 가옥이에요. 그 윤보선 그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매입을 해서 지금 4대째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뭐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아니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소유는 아무튼 그 윤보선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윤보선 대통령이 그 야당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야당 사무실과 그 회의실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많이 이용했던 곳입니다. 올라와 보시죠. 건너편에 정독 도서관 앞으로 왔습니다. 정독 도서관은 조선시대 궁궐이 있던 자리였고요. 이후에 그 서재필과 김옥균의 집터가 있던 곳입니다. 1966년부터 1988년까지 15년간 그 서울의 인구가 500만 명이 늘어났어요. 하루에 900명꼴로 증가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문제, 슬럼화가 되고 뭐 교통, 뭐 학교 문제들이 막 발생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남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을 개발해서 많이 이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초기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강북에 있는 모텔, 호텔, 유흥업소, 뭐 극장 뭐 이런 것들에 인허가나 그 신규를 제한해 버립니다. 못하게. 그리고 강남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혜택을 줬어요. 그런 혜택에 힘입어서 현재 그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 쪽으로 많이 이전하게 되었고 그랬는데도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1972년도에 교육부에서 이 일대에 그 유명한 사립 그 공립고등학교가 많이 있었어요. 강남 이전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저 정독 도서관 자리가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예요. 공립의 대표적인 그 학교였고 1편에서 했던 현대사옥은 휘문고등학교가 있었고
또 여 옆에 가면 사직단 있죠. 거기는 서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였었는데 이 세 학교를 비롯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막 가두 시위하고 데모하고 절대로 못 간다. 막 선배들까지 막 합류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이전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투쟁을 한 게 서울고였었는데 결국에는 서울고도 백기투항하고 다 이전했어요. 그렇게 이전을 간 게 경기고등학교는 지금 그 봉은사, 삼성도 봉은사 옆으로 갔고 휘문고등학교는 삼성역 뒤에 있는 대치동, 그리고 서울고등학교는 서초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땅값을 환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지금 보상을 받은 거죠. 올라가 보실까요? (1976년도에) 그 공립의 명문고등학교였던 경기고는 이전을 하고 1977년도에 정독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이게 학교였다 보니까 앞에 정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이제 운동장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 요 입구에 있는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서 공립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왼쪽은 수의실이었겠네요. 이렇게 고 앞이 정문이었겠네요. 이 학교가 이전할 당시 제가 3, 4살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 전혀 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딱 보면 학교잖아요. 그냥 여기 그 선생님들 주차장이었을 테고 앞에 그 운동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당시 학교를 다녔었던 분들은 많은 추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맞은편으로 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사간동입니다. 이 경복궁 맞은편 길 보면은 미술관하고 갤러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술품을 전시 유통하는 것을 화랑과 갤러리는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갤러리, 한자로는 화랑입니다. 미술관하고는 엄연히 다른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화랑이 생긴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생겼고요. 일본인들에 의해서 전시 유통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그 사립 화랑은 1930년경에 종로 일가에 있었던 종로 화랑이었습니다. 김항기 화백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랑이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다가 전쟁 이후인 1956년에 주한 그 외교 사절 그리고 미군 그 부대 그 부인들에 의해서 현재 있는 그 롯데호텔 부지 반도 호텔이 있었거든요. 거기 1층에 반도 화랑이 생기면서 현대 미술의 시초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970년경에 현대 화랑이 인사동에 생기면서 상업 화랑의 출발점을 갖게 되고 그 현대 화랑이 1975년도에 현재 위치로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갤러리하고 미술관이 엄연하게 구분이 되면서 상업적으로 이제 미술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유통 전시가 되면서. 그렇게 시간이 쭉 가다가 1990년대 경에는 그 자본에 의해서 청담동 일대 그렇게 이렇게 생기면서 인사동 그 이쪽 주변하고 해서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본관은 과천에 있고요. 분관이 덕수궁하고 2013년도에 이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원래 이것은 과거에 기무사가 있던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이렇게 들어서고 뒤쪽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갤러리하고 그 미술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갤러리는 한자로는 화랑으로 미술품을 전시 유통하는 거고 또 판매도 하고 그 미술관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운영하면서 공립사립이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여기는 24세 그 이하하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겨울이고 날씨가 좀 춥거든요. 바람 불고. 그런데도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삼청동 일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 위쪽으로 가볼까요? 앞에 보이는 도로가 삼청로로 쭉 올라가면은 삼청각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삼청각 옆에 북대문이 있어요. 거기 안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저는 지금 사간동에서 소격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갤러리 역사가 그렇게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이 일대를 삼청동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갤러리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갤러리를. 그러면서 더 많이 들어오고 그 갤러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 카페, 뭐 레스토랑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이 삼청동 사건이 확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청동 사건은 갤러리들로 인해서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발전을 해온 거예요. 정독 도서관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고가 있을 당시에는 이게 담벼락이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넘기에는 많이 높네요. 북촌 상권 2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가 삼청동입니다. 행정도로는 처음에 시작했던 안국동, 소면동, 왔던 사간동, 소격동, 화동, 팔판동까지 해서 이 전체가 삼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청동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악산으로 되어 있고 그 삼청이라는 게 산과 물과 인심이 좋다 해서 삼청동이 되었습니다. 문화의 거리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저 아래쪽에는 그런 형태였고 위쪽으로 해서 이제 골목골목 들어가가지고 카페촌이 형성이 됐었죠. 가보실까요? 골목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 삼청동 일대가 공실들이 많은데 제가 걷고 있는 이 골목길은 공실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초입부터 해서 아직도 공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보면 골목 이렇게 들어가서 그 카페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골목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골목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이런 굵직한 게 한 저 초입하고 이렇게 한 2개 정도 있고, 그래도 삼청동 일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골목은 공실들이 많이 빠졌다. 대로변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골목에서 삼청로로 나왔습니다. 쭉 연결되는 양쪽에 이제 매장들이 있었는데 공실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 공실들이 많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공실이 생기면서 상권이 위축된 원인을 뭐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면 그 사드 사태 때 한번 휘청이고 또 익선동 같은 대체 상권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내국인이 이 발길이 좀 끊어진 요인이 있고 또 주말에 보면은 그나마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위들을 하잖아요. 그럼 교통이 막히면서 이쪽에 안 오게 되는 영향이 있고 또 역에서 거리가 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원인에 의해서 현재 이제 공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삼청로를 쭉 걸어오고 있는데요. 이 삼청동 사건이 애초부터 보존과 미간죽으로 묶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업종 제한과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이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 상권이 갑자기 팽창을 한 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부터요. 특히 중국인하고 그 동남아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상권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맞게 판매 매장이 들어서고 상권 자체가 외국인의 그 포커스가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그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임대료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게 판매 매장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월세들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맞는 판매를 못 하다 보니까 매장들이 이렇게 쫙 빠지게 되는 거죠. 온 것처럼. 거의 지금 매장 빠진 것들이 다 판매 매장 위주로 있던 것들이고 월세 시세는 현재 10평 기준으로 250에서 400만 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나마 25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는 애초부터 건물을 갖고 있던 분들은 싸게 줄 수 있는데 막차 타고 들어온 분들은 그 수익률을 400에 맞게끔 건물을 샀기 때문에 400만 원 이하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250만 원에 주게 되면 건물가 그냥 몇십억씩 훅 날아갑니다. 그럼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삼청동이 터여 있는 건데 원래 태초에 있었던 갤러리를 시작해서 왔던 우리 그 카페 그런 상권들로 되돌아간다면은 삼청동은 다시 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그 임대료가 조정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에 빠진 것들은
그런 애초부터 있었던 가격 조정이 되는 매장들이 지금 빠진 거예요. 예. 제가 한 달 전에 왔었는데 한 달 사이에 그래도 지금 매장들이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이거가 평일날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낮에는 이런 데 별로 없고, 또 여기 상권 자체가 그 일찍 끊겨요. 오늘 그나마 일요일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북촌 상권을 1, 2편에서 나눠봤습니다. 제가 그 연초다 보니까 이 북촌 상권을 왔었는데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다음 편에는 경기도권의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인 범계역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